조병과 신세계로. 저는 댄스 강사로 마을 헬스장의 GX룸에서 다이어트 댄스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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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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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쭈뼛거리며 맨 뒤에서 춤을 따라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수업을 듣는 이유가 저를 좋아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재밌었잖아 진짜. 선생님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회원님. 다음 달도 등록 꼭. 다이어트는 계속된다. 예, 당연히 다음 달에도 와야지. 저기... 아, 네. 저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박기철 씨죠? 아, 네. 제 이름 기억하시네. 기철 씨, 저 싱글맘이에요. 애 딸린 이혼녀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그냥 갈게요. 그런데 전 싱글맘이신 거 정말 상관없어요. 그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고 그날 우리는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 마치 이미 알던 사이처럼 너무도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불같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미 씨, 정말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해본 여자는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철 씨. 근데 이제 저 나가야 해요. 아이가 학원 끝날 때가 돼서 데리러 가야 해요. 제가 싱글맘인 터라 마음 편히 데이트를 할 수도 없었지만 기철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아, 알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아들 주라고 챙겨놨는데. 어머, 이거 주머니 몸빵이잖아. 안 그래도 아들이 이거 못 샀다고 징징거리던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좋아하는 만큼 제 아이도 챙겨주려는 모습에 감동했었어요. 넉넉한 형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늘 잘해주려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기철씨. 아, 아니에요. 고작 빵인데요, 뭘. 10,000원도 안 하는걸요. 이거 요즘 돈 있어도 못 사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와, 엄마! 무 나왔어! 우리 반에서 무 아직 아무도 없는데. 그래? 축하해, 아들. 기철씨와 만난 이후로 우리 모자의 생활은 더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생리가 없고 몸이 무거워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늘 피임을 했지만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런. 당황한 제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기철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기철씨, 나 임신했어요. 예? 근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한 번 실패했고 2번은 안 하고 싶어요, 절대. 그냥 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미 씨? 부모님께 도움을 좀 요청하면 빠듯하게나마 살아갈 수 있을... 정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같이 만든 아이인데 왜 혼자 책임지려고 해요? 나랑 살아요, 정미 씨. 내가 평생 책임질게요. 전 남편처럼 고생 안 시킬게요. 맹세할게요. 우리는 형평상 식은 올리지 않았고 기철씨가 우리 집으로 살림을 합치면서 사실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살림을 꾸리며 서로의 수입을 합쳐보니 내 식구가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아, 이 정도 수입으로 지금은 어떻게든 살겠지만 애들 클수록 돈도 많이 들 텐데. 정미 씨, 내가 생각하던 게 있는데 우리 귀농합시다. 귀농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아는 형이 귀농해서 5년 만에 5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일반 농사가 아니고 특용 작물인데 형이 가르쳐준다고 언제든 오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귀농의 꿈을 갖고 있었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한 형편이어도 살던 대로 살자고 했지만 남편의 눈물겨운 설득에 결국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결정했고 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좀 가난해도 여기저기서 서로 도우면... 여보, 진짜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미 씨랑 우리 아이들 어렵게 키우기 싫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게 할게요. 남편과 저는 집을 뺀 돈을 합쳐 기존에 살던 곳과 꽤 먼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와, 마당이다. 어머, 그렇네?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 밑에 층에서 뭐라고 안 해. 남편은 의욕적으로 농사에 매달렸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와, 여보, 정말 잘 자랐어. 그렇죠?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 보여줬더니 자기랑 거래하자고 벌써 줄 섰어. 이게 다 이 몸이 농사를 너무 잘해서 그렇지. 하하하하. 와,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농사는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갔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수확에 들뜬 우리는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대비를 했지만 태풍은 너무 강력했고 비닐하우스와 농막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저는 부른 배를 끌어안고 남편과 태풍 피해를 복구해보려 애썼지만 일단 방으로 옮겨보자,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몸 조심해. 결국 농작물은 모두 썩어버렸고 남편은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던 저에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여보랑 아기 둘 다 건강하다고 그러더라. 다행이야. 그래서 말인데 조리원 비용을 좀 아껴서 사업 복구하는데 좀 보태자. 응?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여기 2주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일주일만 있다가 나가자. 지금 돈 10만 원이라도 아껴야 해. 그래, 알겠어. 그렇게 조리원을 일찍 나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뿐. 결국 모든 집안일과 육아는 저의 몫이 되더군요. 왜 맨날 밤에 울어제끼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쉴 수가 없네. 미안해. 내가 달래볼게, 여보. 초반에는 헌신적이었던 남편도 몇 달째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울어서 피곤하다며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밖에서 어린 여자를 만나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외도에 대해 화를 내자 이상한 변명을 하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풀 만한 것도 좀 있어야지. 집에 와서 네 얼굴 보면 숨 막혀서 그랬다. 나도 좀 살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보다 못한 어린 아들이 남편을 막아서자 아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물란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가 어째? 아이고, 이 엄만한 꼬맹이가 지 엄마 닮아서 아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어? 너는 악마야. 네가 그러니까 네 친아빠가 버리고 간 거지. 어린 아들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하던 저도 아들을 건드리니 순간 눈이 돌아 남편에게 덤벼들게 되더군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변호사님께 찾아왔네요. 지금 아이랑 친정으로 도망 왔는데 갈라서고 싶어요. 이혼 소송 해주세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이 사건은 김 변호사와 함께하게 되었다. 어떤가요, 김 변호사? 이혼 사유는 분명한데 왠지 남편은 이혼 안 한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고 아내를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 잘할 수 있겠나요? 그럼요. 수많은 진상들도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뢰인은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가서 남편을 기다렸다. 와줘서 고마워. 괜히 안 좋은 일에 너를 끼게 해서 미안하고. 아니야, 누나. 내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겠지. 아, 왔나 보다. 에? 이게 누구야? 처남, 오래간만이요. 네, 매영. 안녕하세요. 누나랑 같이 왔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처남은 왜 데려왔어? 애는 어딨어? 애들은 친정에 있어. 왜? 당장 애 데려와. 당신이 욕하고 때리는데 어떻게 데려와? 뭐가 어째? 당장 애 데려와. 못 데려와.
당신이 한 행동을 생각해봐. 어떻게 당신과 애를 키우겠어? 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도 선임했어. 뭐가 어째? 이런 당장 애 데려와. 남편은 아이를 데려오라며 난동을 부렸고 의뢰인은 남동생과 함께 다시 친정으로 피신했다. 의뢰인은 김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려왔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임시조치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했다. 변호사님, 남편이랑 대화해 보려고 집에 갔다가 애 데려오라고 난동을 피워서 다시 친정으로 도망왔어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근데 친정으로 찾아올까봐 두려워요. 그러면 저희가 임시조치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거짓골로 집 앞에 나타났다. 뭐야? 네 남편이다. 당신 집에 들어오면 처벌받는 거 알지? 더러운 집구석. 들어갈 생각 없다. 갈아입을 옷 몇 벌만 챙겨갈 테니 잠깐 문만 열어줘. 옷 살 돈도 없는데 맨몸으로 쫓아내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럼 옷만 챙겨서 빨리 나가. 그러나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 재빨리 바닥에 드러누웠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의뢰인은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변호사의 대처로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남편의 짐은 택배로 붙였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집에 찾아가겠다고 아내를 협박했고 김 변호사가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막아주기도 했다. 변호사님, 남편이 집에 짐 챙긴다고 들어오더니 무서워서 안 나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재판일. 남편은 이상한 논리로 이혼을 못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혼은 절대 못합니다. 이 역경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아들은 내가 데려갈 겁니다. 아들은 반드시 제가 키워야 합니다. 남편은 평소 농사일이 바쁘다며 자녀 양육과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머니 측이 해야 합니다. 그럼 난 양육비 못 줘. 그래, 그게 당신 진심이겠지. 돈 주기 싫어서. 돈 주기 싫은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진짜 확인 안 되면 양육비 못 준다. 뭐? 네가 워낙 문란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이를 본인이 키운다더니 친자가 아닌 것 같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판사님, 저는 절대 외도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돈 없다. 양육비 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아내가 외도를 극구 부정하자 남편은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그런 태도는 판사님의 극대노를 사고 말았다. 비고, 그런 태도로 재판에 임하지 마세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진짜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판사님 앞에서까지 아나무인이었고, 판사님, 저 양육비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저 인간을 내 가족에게서 멀리 내쫓아주세요. 판사님, 이혼을 허락해 주시고 면접 교섭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과 최대한 멀어지길 원했다. 결국 재판 결과는 아내의 의견대로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외도,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합쳐 5천만 원을 아내 측에 지급하고 아내 측 의견에 따라 양육비는 받지 않고 면접 교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의뢰인은 감사의 편지를 건네시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편지를 열어보니 의뢰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적혀 있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감사 편지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그녀의 삶이 순탄하고 행복하기 진심으로 기원했다.